매일 스쿼트 20개. 솔직히 운동이라고 부르기에도 너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익숙해지면 하루 한두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라면 이 작은 습관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드느냐만이 아닙니다. 의자에서 편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남아 있는지, 휘청했을 때 몸을 다시 잡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일 스쿼트 20개를 하면 몸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근육부터 혈당, 무릎, 균형 감각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재 하체 기능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20개라는 숫자 자체가 마법의 처방은 아닙니다. 연구에서 확인된 것은 규칙적인 근력 운동이 주는 효과입니다. 누구나 정확히 20개만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20개는 부담이 낮고 시작하기 쉬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스쿼트를 몇 개 정도 편하게 할 수 있으신가요? 5개인지, 10개인지, 아니면 20개 이상인지 떠올려 보세요. 가능하다면 댓글에 숫자만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한 달 뒤 같은 조건에서 다시 해보면 꽤 재미있는 기록이 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하는 스쿼트 자세부터 간단히 맞춰보겠습니다. 발은 대략 어깨 너비 정도로 편하게 벌립니다. 발끝은 몸이 편한 방향으로 살짝 바깥을 향하게 둡니다.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무릎과 엉덩이를 함께 굽혀줍니다. 이때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깊게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해질 때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깊이가 아니라 통증 없이 조절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속도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툭 앉았다가 반동으로 올라오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2초 동안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아래에서 잠깐 멈춘 뒤 한두 초에 걸쳐 다시 올라옵니다. 같은 20개라도 이렇게 하면 몸이 훨씬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는 숨을 참지 마세요. 내려갈 때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천천히 내쉽니다. 이제 첫 번째 변화입니다. 가장 먼저 허벅지와 엉덩이가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스쿼트를 할 때 많이 쓰이는 곳은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본 동작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필요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필요합니다. 바닥에서 몸을 일으킬 때도 계속 사용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 활동량이 줄어들면 이 근육을 강하게 쓸 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 스쿼트를 하면 허벅지가 뻐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근육이 바로 커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소보다 새로운 자극이 들어왔다는 신호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력 운동을 몇 주 이상 꾸준히 하면 변화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고령층에서도 하체 근력과 신체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0개를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앉고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스쿼트는 운동 동작이면서 동시에 아주 평범한 생활 동작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앉았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체 힘이 줄면 작은 변화가 먼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그냥 일어나던 의자에서 손을 짚기 시작합니다. 낮은 소파에서는 몸을 앞으로 크게 흔들어야 일어나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한쪽 다리에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신체 기능 검사에서도 의자에서 일어나는 능력을 자주 확인합니다. 영어로는 체어 스탠드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고령층 대상 근력 운동 연구에서도 이런 기능이 좋아진 사례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스쿼트의 목표를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멋진 허벅지를 만드는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몇 년 뒤에도 내 힘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여유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몸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낮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는 일이
예전보다 늘었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의자라고만 남겨주세요. 이런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의외로 다리보다 혈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은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액 속 포도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근육은 그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포도당을 사용하는 과정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글루트포라는 포도당 운반체도 관여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이 움직일수록 포도당을 사용할 기회가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동안 짧은 저항 운동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하프 스쿼트와 종아리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이 포함됐습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낮아진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구분해야 합니다. 그 연구가 하루에 스쿼트 20개만 한 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쿼트 20개면 혈당이 반드시 내려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식후에 계속 앉아있기보다 짧게라도 큰 근육을 움직이는 습관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식후에 바로 앉아있는 분이라면 참고할 만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운동하기 가장 편한 시간이 언제인가요? 아침인지, 점심 식후인지, 저녁 식후인지 댓글로 남겨보세요. 자기가 가장 지키기 쉬운 시간대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균형과 몸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스쿼트를 해보면 무릎만 굽히는 운동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발바닥은 계속 바닥을 느껴야 합니다. 발목과 무릎, 엉덩이는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상체가 앞으로 무너지지 않게 몸통도 계속 조절해야 합니다. 즉, 한 번의 스쿼트에도 여러 관절과 근육이 같이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체 근력뿐 아니라 자세를 제어하는 능력도 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낙상은 단순히 한 번 넘어지는 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살 이후에는 근력 운동과 균형 활동이 함께 권장됩니다. 물론 스쿼트 20개만으로 낙상 위험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걷기나 한발 서기 같은 균형 운동도 함께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앉고 일어나는 연습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몸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하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무릎 이야기입니다. 스쿼트를 하면 무릎이 상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릎이 아픈데 억지로 깊게 내려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통증을 참고 반복 횟수를 채우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쿼트 자체가 무릎을 망가뜨린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무릎 골관절염 관련 연구에서도 저항 운동의 효과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강도의 운동은 무릎 근력과 이동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과 기능도 좋아질 수 있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깊이가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중요합니다. 처음이라면 뒤에 안정적인 의자를 하나 두세요.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을 정도까지만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일어나면 됩니다. 이른바 의자 스쿼트로 시작하는 겁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생기면 즉시 멈추세요. 반복수보다 통증 없는 움직임이 먼저입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뼈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쿼트처럼 체중을 지지하는 동작은 뼈에도 하중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뼈 건강을 위한 활동에 자주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과장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스쿼트 20개만으로 골밀도가 올라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령층 근력 운동 연구를 모은 분석에서도 차이가 보입니다. 근력과 신체 기능은 좋아졌지만 골밀도 변화는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뼈는 근육보다 변화가 느린 조직입니다. 운동 강도와 기간, 영양 상태 같은 여러 요소가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스쿼트는 뼈에 하중을 주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개만으로 골밀도가 확실히 좋아진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몸의 신호는 이런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듣기 좋은 말보다
어디까지 확인됐는지를 먼저 보는 채널입니다. 이런 방식의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몸의 신호를 구독해주세요. 중년 이후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앞으로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번째 변화는 조금 재미있습니다. 처음 힘들었던 20개가 어느 순간 쉬워질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15개부터 허벅지가 뻐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나 3주 뒤에는 20개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운동 효과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몸이 같은 자극에 적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50개, 100개로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려가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 보세요. 3초 동안 천천히 내려가도 됩니다. 아래에서 1초 정도 멈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10개씩 2세트로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운동의 난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숫자 경쟁이 아닙니다. 내 몸이 조금 힘들다고 느끼는 자극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는 체중과 뱃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과장을 하나 걷어내야 합니다. 스쿼트 20개를 한다고 뱃살이 눈에 띄게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20개 자체로 소비되는 칼로리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쿼트 20개를 다이어트 비법처럼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체중 관리에 의미가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하루의 패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하루에서 몸을 움직인 하루로 바뀝니다. 20개가 습관이 되면 다음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식후 5분 걷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근력 운동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저녁 산책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성인에게는 일주일에 최소 이틀의 근력 강화 운동이 권장됩니다. 그래서 20개 스쿼트의 역할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완성된 운동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운동 습관으로 들어가는 작은 문입니다. 9번째 변화가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생활 능력입니다. 이 변화는 거울로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20개를 했다고 내일 몸이 갑자기 젊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체 근력과 균형, 앉았다 일어나는 능력은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생활의 독립성과 연결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내 발로 집에 돌아오는 것,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도 다리에 힘이 남아있는 것, 여행에서 다른 사람을 계속 기다리게 하지 않고 걷는 것, 낮은 의자에서도 혼자 편하게 일어나는 것, 바닥에 앉았다가 다시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 결국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건 스쿼트를 잘하는 몸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몸입니다. 이제 처음에 약속드린 간단한 자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안정적인 등받이 의자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발은 바닥에 편하게 두고 의자에 앉습니다. 가능하다면 팔로 의자를 밀지 않고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30초 동안 몇 번 완전히 일어났다 앉는지 세어봅니다. 이런 방식의 체어 스탠드 검사는 실제 하체 기능 평가에도 사용됩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별 정상 수치를 단정해서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검사 조건과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늘 나온 숫자만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안전하게 운동을 이어간 뒤 2주 후 다시 해보는 겁니다. 같은 의자와 같은 조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몇 번 나오셨나요? 가능하셨다면 댓글에 30초와 숫자를 함께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30초 12개라고 적으면 됩니다. 한 달 뒤 자신의 댓글을 다시 찾아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숫자를 답글로 남겨보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보다 내 몸의 변화를 보는 편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스쿼트 20개 해도 될까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통증 없이 할 수 있다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20개가 어렵다면 5개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의자를 잡고 해도 괜찮습니다. 깊게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20개가 너무 쉽다면 자극을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몸이 적응했는데 같은 운동만 반복하면 변화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세요. 스쿼트 하나가 모든 운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걷기와 유산소 운동도 필요합니다. 상체 근력 운동도 함께 해야 합니다.
65살 이후에는 균형 활동도 특히 중요합니다. 현재 심한 관절 통증이나 어지럼증이 있다면 무리해서 시작하지 마세요. 최근 수술을 받았거나 치료 중인 질환이 있다면 의료진과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20개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실 분은 댓글에 오늘부터라고 남겨주세요. 몸의 신호가 여러분의 한 달 뒤 숫자를 기다리겠습니다. 건강검진 수치는 괜찮은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나요? 운동은 해야 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몸의 신호는 그런 분들을 위해 중년 이후 몸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과장보다 근거를 먼저 보고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몸의 신호를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 주제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스쿼트를 해보셨다면 몸이 어디에서 가장 힘들었는지도 남겨주세요. 허벅지인지, 엉덩이인지, 무릎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답을 바탕으로 다음 운동 주제도 더 정확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는 시간. 지금까지 몸의 신호였습니다.